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31% 하락 마감, 코스닥은 0.8%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볼 때 평소와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 이 정기전접종을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오늘 많이 팔았죠.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판 것은 단기간에 정기전접종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 좀 더 기간을 차익 실현할 것인지 또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지나고 나서 봐야 알겠죠. 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기관들 다 끌어모아도 외국인 투자자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투자는 잔챙이 따라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 걔들만 따라다니면 돼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좋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 돈들이 미국으로 갔다가요.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스마트한 돈들이 이런 식으로 해외로 돈을 뺐습니다. 다른 나라로 지금 돈을 뺐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거품이 부동산 쪽으로도 많이 갔었고 가상화폐 쪽으로도 많이 갔었죠.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많이 오르게 됐고 그래서 지금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이외에 금리가 앞으로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채권시장도 유망한 투자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원자재 시장이 있는데 지금 유가 움직임을 봐서 그렇게 원자재 시장 쪽으로는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 주식시장 다음으로는 이 돈들이 원자재 쪽으로 흘러가겠지만은 지금은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큰 흐름을 감지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외국인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거 계속 우리도 함께 모아가는 게 좋겠죠. 오늘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그런 또 지표가 하나 떴습니다. 바로 이 무역수지입니다.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이렇게 적자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게 적자입니다. 0을 기준으로 해서. 적자난 시기가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하는 초기, 이때 우리나라가 적자를 봤었습니다. 그 이후에 참 최장기간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규모도 엄청난 그런 상황인데 적자가 저렇게 날 수도 있어요. 있다 보면 잘 안 될 때도 있죠. 근데 저게 오래 지속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빚이 100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 새끼 저거 빚 많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알고 보니까 저거 집에 1000억 있더라, 조 있더라 이러면은 별로 없네 이렇게 돼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이 빚이 100억이 있어도 저거 갚을 수 있겠구나 그런 신뢰의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부도 안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국가부채도 굉장히 높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GDP 대비해 가지고 1등 했다, 빚으로 1등 못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 저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이 있는데 빚이 저기 집 1000억 있다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바로 이 우리 집 1000억 있다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은 외환 보유고에 어느 정도 돈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가 난다 말은 이걸 까먹는다 이 말이에요. 흑자가 난다 말은 이걸 계속 채워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환보유고가 딱 버티고 있을 때는 빚이 많아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계속 적자 폭이 깊어지고 구조조정이 잘 안 돼가지고 자꾸 중국이 치이고 미국, 일본에 치여가지고 무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외환보유고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바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기업부채, 이런 국가부채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한번 틀렸던 게 바로 2008년도 바로 IMF 때입니다. IMF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털려버렸습니다. 다 털려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금융에 대해서 참 무지한 공부도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채 개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참 험한 꼴을 당해서 지금까지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전에 참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키웠다 이 말이에요. 잘 키워왔는데 그 미숙한 실력으로 까불어 사다가 IMF 당해가지고 이 IMF 요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기업들 그냥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이 기업들이 많이 팔려 나갔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한국 뭐 이름 달고 있다고 해서 요즘은 뭐 글로벌 추세라고 해서 기업도 뭐 영문명으로 자꾸 이렇게 바꾸는 거지만 그런 추세를 흘러가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에 있으면서 우리 한국 기업이라 생각하는 것들 쭉 까고 보면은 별로 없어요. 뭐 별로 없습니다. 그 기업들이 지분 구조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은 IMF 때 이미 다 틀려가지고 상당 부분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회사들이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빵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쪽팔린 일이 한번 있었지요.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제 좀 더 흘러가다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항상 부실이 가계부채, 국가부채, 기업부채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역이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나서 우리 국가 단합이 안 되고요. 또 미중 패권 전쟁에 우리가 중간에 낑겨 가지고 외교력을 협상력을 잘 발휘하지 못해서 우리 기업들이 다 피해를 입게 되면은 자꾸 이제 돈 갚을 능력이 줄어들겠죠. 신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뭐 천천천천천천 이래 오는 거 아닙니다. 그 잘 나가던 영국도 옛날에 까불다가 소로스한테 당한 적이 있어요. 그 잘 나가던 일본도 소로스한테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이렇게 많다 하더라도 신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한 번 헤쳐먹게 되면은 이게 그냥 순식간에 끝납니다. 하다 그냥 끝나요. 그때는 아마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 뭐 내 집이니 은행 집이니 하고 뭐 난리치고 있겠지만은 한 몇만 채, 몇십만 채, 몇백만 채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 기업의 우리 아파트들이 단지 단위로 아니면 지역 단위로 팔려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우리 현재 대기업이 어떤 것처럼 우리 집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얼마든지 금융 기법이 좋아져서 이것도 주식처럼 나눠서 유동화시켜서 짧게 쪼개서 팔아먹을 수 있는 어떤 기술도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국가 기관 시설들 헐값에 매각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 IMF 때처럼 헐값에 매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하다가 한 방에 가요. 그래서 자꾸 국가 네 보고 해라, 국가 네 보고 해라, 국가 경쟁력을 갖다가 자꾸 따먹는 그런 행동 하지 말라라고 제가 자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그냥 한 방에 날아갑니다. 자, 그런데 코어와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예전에 1990, 한 1년도, 2년도, 뭐 그때 우리나라 기세가 대단했었습니다. 올림픽도 그 전에 했고요. 그 전에 아시안게임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외 여행이 90년대 초반에 자유화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와 이제 우리는 또 잘 산다 해서 흥청망청 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일본도 엄청 잘 나갔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선진기법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해서 막 금융 시스템을 막 도입을 하게 됐죠. 그 결과 우리가 고생해서 이룬 기업들 다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한 게 뭐냐면 개방을 했습니다. 열어제쳤습니다. 열어제치는 건 괜찮은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열어제쳤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시 수건 사업이랍니다. 이렇게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 선진국 지수로 우리가 한번 나아가야 됐다. 수급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죠. 또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그 이전에 이렇게 우리가 뭐 일들이 있었죠. 외국인 투자자들 한국 등록할 때 등록제 폐지한다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나아가고 있는 길은 뭐냐? 그동안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에서 한국에 투자할 때 조금 뭔가 좀 걸러낼 수 있는 차단막이 있었어요. 이걸 갖다가 지금 자꾸 걷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해외 자본들이 한국으로 진출입이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선진국 지수나 이런 게 금융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전에도 1990년대 초반에 그렇게 우리가 오픈을 하고 개방을 할 때 우리는 나름대로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생각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잘 안 돼가지고 1997년도 IMF가 왔던 거예요. 지금도 저런 식으로 우리가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왔다 갔다 쉽게 되죠. 자금의 진출입이 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잘 나가던 영국도 한 명한테 당해서 국가가 틀린 적이 있습니다. 한 명한테 당했다니까, 한 명한테. 거짓말 같죠. 일본도 헤지펀드 한 명한테 당했어요. 그래서 탈탈 털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안전하다, 외환보유고가 많아서 안전하다, 뭐 이런 이야기, 신뢰에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지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국제 자본이 들어와서 공격하기 시작하면 나라 무너지는 건 한 방에 무너집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길 가면 마주치는 집, 그 집들은 우리 집이 아니라 은행 집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은행이 부도나면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또 개인이 부도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나라 집들은 사람들이 털려서 시장 밖으로 집 밖으로 튀어나오고 이거 지분을 갖다가 해외 자본들이 들고 갈 수 있는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 부채 많죠? 우리가 국가 자산이라고 해서 뭐 어떤 공기업이 어떻고 막 이야기하죠? 그거 민영화돼 가지고 팔려 나갈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들 IMF 때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들 봤죠? 우리나라는 지금 개인들이 살고 있는 집, 공공기관, 그리고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 기업들 한번 공격받으면 자꾸 이렇게 빗장을 열어 제끼고 있다고요. 준비가 충분히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준비가 잘 되었다 손 치더라도 투기자본들이 한 방에 들어와서 마음 먹고 우리 한국을 조지겠다고 하면은 금방 틀립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집들은 우리 집들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뭐 공공요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뭐 이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이 개인회사가 되고 뭐 수도 이런 것들 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회사가 돼가지고 국가 간섭 없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낭패 나갔지요. 교통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뭐 공공기관 어떤 공공의 자원, 공공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나라가 어려워지면 모두의 것이 안 될 수가 있고 외국인들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지지 않겠는가? 그건 알 수 없죠. 저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IMF 때 우리가 그런 일을 한번 당했는데도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국가 보고 해내라, 네가 좀 해라, 뭐 있으면 국가가 해라, 국가가 다 해라 이런 거 엄청 많거든. 사람들이 국가에서 남을 도와주는 것은 국가라는 게 뭐예요? 국민들이 모여서 국가입니다. 그럼 같이 산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이라는 이 울타리 내에서 같이 사는 이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이, 기업들이 세금을 내서 국가에 대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다가 보면 누군가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십시일반 그 세금으로 돈 모았던 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의미는 살다 보면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도움, 우리가 사회에서 도움을 줄게. 그래서 너는 다시 일어서서 다시 힘을 내고 앞으로 같이 나가자는 의미지, 안주해가지고 너는 계속 넘어진 채로 뭐 살아라 먹고 놀면서 살아라, 우리는 계속 돈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변질이 돼가지고 뭐 있으면은 막 다 국가 돈 빼먹는 걸 갖다가 자기 돈 쌈짓돈 빼먹듯이 하죠. 그리스가 거꾸라지 나가지고 저런 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뭐 그리스, 뭐 로마 이런 거, 스페인 이런데 유적지 갈 때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이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간다, 아니면 그리스 사람들이 뭐 그리스 문화 유적을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소유는 중국 놈들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제정이기 때 많이 틀렸겠죠. 미국 놈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방법들은 같이 투자연구원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은 가능성이 1%라도 그 1%가 2%, 3%, 4% 이렇게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1%에서 곧바로 99%가 돼가지고 100%에 대해서 위험한 상황으로 금방 바뀌어버립니다. 희한한 일이 생기는 곳입니다. 자, 세력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이 12개 종목이 있어요. 자, 요거 들여다보면은,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시간도 없으니까 플랜 A 좀 보도록 합시다. 요런 종목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 많이 듣죠? 남들 주 패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남 괴롭히면서 살고 뭐 이런 거 권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도덕을 몰라도 이 금융에 대한 지식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해서, 금융 지식을 가져서 남한테 사기 쳐먹기 위해서 저런 지식을 가진 게 아니라 방어 기제로, 적어도 저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래야만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적어도 내 가족도, 내 자신도 지키고 내 가족도 지키고 내 이웃도 지켜가면서 다시 굳건하게 재기도 꿈꾸고 다른 걸 할 수가 있는데, 이 금융에 대한 지식을 갖다가 제대로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 험한 꼴 당하는 거는 그게 공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뭘 어떤 자격증 취득하고 뭐 어떻게 사는 거하고는 이 금융 지식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금융 지식이 무지하면 결과적으로 틀리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금융 지식만큼은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IMF와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두 번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늘 다짐을, 생각을, 각오를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가치 투자 연구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십몇 년 동안 계속 이 금융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자꾸 자괴감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교육이 안 된다는 거. 그나마 안 된다는 걸 많이 느끼고, 이 사회가 점점 원하지 않는 쪽으로 자꾸 흘러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영국, 일본에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 겪었던 IMF 일이 우리나라에도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펼쳐진다. 가계부채, 국가부채, 기업부채,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 방에 틀리면은 그 이후로는 이게 노예가 된다. 집도 우리 집도 아니고 정부에 사는 것이 이런 공공기관 이런 거 뭐 좋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공공요금 웃기는 이야기. 공공요금이 없어요. 자, 기업들도 점점 더 지분이 해외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던 자산들은 외국인들이 다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월세 살거나 굉장히 힘들게 사는 그런 국가로 전락되지 않을까. 굉장히 참 두려움을 갖다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참 불안감이 자꾸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살아남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